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방울 그림도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원래 현관에 둘 그림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듯 한데요, 균형이 잘 잡힌 것이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나무가 있는 유화를 현관에 걸어두고 있는데 이는 어떨까요? 물보다는 녹색의 나무가 더 많이 보이고 나무가지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그림은 잠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래 나무가 있는 그림을 걸어서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안방에 청소기를 넣어두었습니다.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청소기는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네 번째로,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년간 여러 번 큰 수술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친정엄마랑 커플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친정엄마께서 앞으로 더 이상은 건강으로 인해 고생은 그만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혹시 건강운동 함께 도움이 되는 손가락은 어느 손가락일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순금이 아닌 18K를 해도 재물운 건강운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18K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약하신지를 제가 잘 모르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검지손가락에 하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수님, 아이 책상이 창문을 등을 지고 있고 방문을 열었을 때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 괜찮을까요? 참고로 아이가 공부하는 방향이 욕실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창문의 높이에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창문이 허리보다 높다면 책상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좋으며, 창문이 아래까지 다 보이는 것이라면 책상은 창을 등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욕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작고 짧은 폭포수가 있는 호수, 맑은 하늘과 나무가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사진을 현관에 둬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로, 현관에 거울, 그림, 다 이것을 어떻게 거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거울은 작은 것을 두라고 했죠. 그리고 그림 역시 벽면에 작은 것을 거셔도 됩니다. 여덟 번째로, 현관 방향은 들어올 대로 보는 건가요? 나갈 대로 보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집 가운데 서서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외국 어느 소도시의 그림으로 강물에 작은 집들의 불빛이 황금색으로 반영된 그림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열 번째로, 현관에 거울이 안 좋다 해서 신발장에 거울과 그리고 마주한 벽면 대형 거울을 벽지로 발라버렸는데 이거 아니었나요? 아님 작은 거울을 따로 두는 것은 다른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이든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원래는 현관에 작은 거울을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 아주 좋아지실 것입니다. 11번째로, 교수님, 현관에 큰 거울이 달려있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따로 작은 거울을 놓아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큰 거울이 있으시다면 따로 거울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12번째로, 현관 발매트는 신발을 벗어두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거실 초입을 말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거실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13번째로, 교수님, 현관이 동쪽입니다. 오른쪽에 전신 거울이 있고 그 아래 바닥에 팔각 성냥이 있습니다. 물그림을 어느 방향에 두면 좋을런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림은 항상 빈 벽면에 구도에 맞게 두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팔각 성냥을 왜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로, 선생님, 저는 사주에 화기운이 많다고 합니다. 화를 피해야 한다는데요. 그런데도 화기운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주에 많은 것은 본인의 기운이지만 집은 가족 전체의 기운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집의 기운 역시 고려를 해야 하겠죠. 네, 풍수는 집에 사는 가족 전체의 기운을 고려를 하는 것이니까요. 15번째로, 교수님, 발매트의 색깔은 상관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16번째로, 교수님, 소화기가 있는데 치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소화기는 꼭 필요한 것이죠. 이런 필요한 것에 관해 풍수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17번째로, 센서 등인데 괜찮은가요? 아님 작은 등을 하나 더 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센서 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신 불은 아주 밝게 하세요. 18번째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벽이 보이는데 거기에 물그림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벽면의 넓이를 고려하셔서 걸어 두세요. 19번째로, 현관에 신발장 문에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당연히 원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번째로, 겨울에 현관 종을 달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달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입춘이 지나시고 달면 됩니다. 참고로 원래 입춘은 2월 4일입니다. 21번째로, 선생님, 정초는 양력으로 하는 건가요? 음력으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우리 사주학, 풍수학 모든 것은 다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절기를 기준으로 하죠. 하여 원래 정초는 2월 4일 이후를 말하는 것이나 그냥 음력설 이후를 정초라고 말하곤 합니다. 22번째로 손 있는 날이 따로 있던데 매일 방향마다 그쪽으로 여행을 가도 재물이나 여러 방면에 안 좋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는 전형적인 일본식 점술법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 그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23번째로 아파트의 3층인데 확장된 베란다 쪽으로 5, 6층 정도 키의 소나무가 서너 그루 있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저층의 아파트가 다 그러할 거예요. 풍수적으로는 이것 아무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24번째로 입었던 외투나 옷을 안방 베란다에는 걸어두어도 괜찮을까요? 베란다에 암막 커튼이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냥 거실에 걸어두셔도 될 듯 한데요. 25번째로 안방에 드레스룸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옷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드레스룸은 옷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풍수에서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해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곳에 보관을 하셔야겠죠. 26번째로 종과 방울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로 교수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살림살이를 가져다가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살림살이는 꼭 써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거 한두 개 빼고는 다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거 좋지 못합니다. 28번째로 팔자에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불기운을 가까이 해야 운이 트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드 제퍼스 원석이 매달린 목걸이를 최근에 하고 다닙니다. 왼손 검지에 금반지도 끼웠고요.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9번째로 제가 오늘 저와 어릴 적에 친한 친구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왔습니다. 친구와의 추억을 늘 간직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 아주 작은 액자에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집안의 다른 액자들과 함께 간직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진은 반드시 따로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30번째로 저는 주차장에서 직접 집으로 들어와서 현관문으로 거의 다니질 않는데요. 어디를 현관으로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현관입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현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31번째로 음의 기운이 많이 작용하는 거라면 오행에 수가 없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위로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동양학에서는 없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또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32번째로 양기식물과 음기식물은 처음 듣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영상의 식물 부분에 보면 양기식물과 음기식물에 관해서 정리를 해 둔 것이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십시오. 33번째로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거나 또는 뾰족한 잎을 가진 관엽식물도 풍수에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반드시 베란다에서만 길러야 하는 것들이며 또한 가능한 없는 것이 좋은 것들입니다. 34번째로 선생님, 언니가 작은 식물 화분을 주었는데 화분이 금이가 있네요. 화분가리를 해서 그냥 둬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꼭 화분가리를 해서 기르시도록 하십시오. 35번째로 작은 집에 살다 보니 어쩌다 작은 아들에게 안방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옷방에서 지내다 보니 머리 방향을 남쪽으로 하려니 인덕션 쪽으로 해야 되네요. 괜찮을까요? 원래 54살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으나 사는 동안 아픔이 함께해서요. 작은 방이다 보니 동쪽으로 자면 불편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머리 방향보다 외부의 조명에 신경을 쓰십시오. 문을 열어 가능한 머리는 멀리 있도록 하세요. 36번째로 그런데 화장실 문을 꼭 닫아두면 마르지가 않아서 습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습한 것은 환풍기나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빼야지 이 기운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자체가 아주 나쁜 것입니다. 37번째로 주방 남쪽에 싱크대가 있는데요. 그럼 막혀 있는 거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싱크대가 있다는 것은 분명 그쪽이 벽 쪽일 것입니다. 네, 막혀 있는 건 맞습니다. 38번째로 주방의 남쪽의 의미는 주방을 앞에 두고 섰을 때 남쪽인가요? 아니면 집안에서 주방이 남쪽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방향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요. 집 가운데 서서 동서남북 방향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39번째로 교수님께서는 식기를 바로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속인들은 엎어놓아야 좋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어떠한 것이든 풍수학에서는 엎어놓아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수저를 엎어놓으시지는 않으시죠? 40번째로 교수님 식당에서도 주방 화구가 재물의 담당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식당에도 동일합니다. 화구 청소는 늘 자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41번째로 집이 좁아 거실 겸 주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럴 경우 식탁에 꽃병을 두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42번째로 대리석 식탁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유리판이 없이 청결을 유지하기에는 대리석밖에 마땅치 않아 사용 중인데 이거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리석 위에 그냥 식기를 올려서 쓰지 마시고요. 대리석 위에 깔아두는 식판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모두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